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EBS 하면 재미없다.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때 EBS 그 이미지가 엄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접해주기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보력이 너무 떨어진다. 학원에 비해서 1년 이상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걸 호응했거든요. 맞아. 그러면서도 한번 봐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졌고 자료, 정보 정말 대단히 많아져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아닐까 엄마들이 생각하는. 어떤 불안감을 말씀하시나요? 이제 한 예로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건 제 큰아이의 영어 노트입니다. 잘 찍어주세요. 공부 잘하죠? 이것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자타공인 하면 EBS 영어 채널을 가장 잘 활용한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도 제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2년 동안 학원을 완전히 끊고 이제 EBS 채널 가지고만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불안해서 이게 불안이 나시죠? 이 결과물이 이게 완벽한 결과물은 아니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애가 이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표를 만들고 하나하나 꼼꼼히 수업 내용을 필기를 하면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노트 같지만 저한테는 이게 성과물이다. 근데 저도 많이 너무 불안했었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애들 10발자국 앞에 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집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그 과정을 못 견뎌가지고 결과물 얻는 과정을 못 견디기 때문에 다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저도 아직도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죠. 조금 VCR의 유나 엄마도 되게 저희 서포터즈 내에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잘 활용하시기로. 그런데 20% 정도를 EBS 프로그램 우수성이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엄마의 믿음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활용 그것을 80%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감 해소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4년째 저희가 4주년을 맞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그 불안감을 많이 해소를 해드리고 있나요? 아직까지 많이 그 보완을 된 점이 있나요? 그럼요? 제 주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학원을 끊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제가 학원 끊은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2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원을 끊으면서도 2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게 EBS 영어 교육방송 힘이 아니었는가. 서포터즈 대표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썬킴 씨는 엄마들이 학원을 끊는 게 얼마나 큰 거라는 걸 모르시죠? 끊으셨나요, 직접? 네, 그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EBS 잉글리시 채널이 아무리 방송을 잘 만들어도 엄마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리와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뭐 10발짝 앞으로 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뒤에 쳐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불안감의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근데 그 학습 필기 노트는 그냥 노트가 아니라 교재 같습니다. 정말 저희 감동을 했네요. 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희가 듭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제 확실히 학부모님들한테는 이 자식 교육, 또 대학 수능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수능, 이거는 정말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새로운 시도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학원을 끊는, 참 불안해 하시면서도 학원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하신 것 중에 입시에 대한 불안이 아마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큰 이제 중요한 방향으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입시 공부만 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영어 말문은 안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너무 시험 위주로 가는 거는 참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점수 올리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말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쭉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너무 입시 중심으로 점수 올리기 중심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능의 비중을 계속 저희들이 좀 낮춰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의 부담도 계속 낮춰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참 힘든 시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사실 또 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암기 위주로 그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해봐야 또 아이들의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의 성격도 바꾸고 부담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어 쪽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14년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A형, B형으로 해서 A형의 경우는 이제 B형은 굉장히 이제 실용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아마 나와서 될 거고 A형의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수준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실용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타입으로 나눠서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그야말로 이제 이제 읽기, 듣기 중심에서 이제 말하기, 쓰기까지 다 포함되는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점수 위주의 또 평가 방식도 아니고 소위 절대 평가 방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시험을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아이들 역량을 키워준다 하는 그쪽에만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험의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안해 하시면서도 이제 사교를 끊으셨다 하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정말 더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금 시험 체계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가 영어 평가 시험의 이제 또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시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은 2014년에 저희가 AB형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지금 내년에 이제 수능을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대체하기로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2016학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되면 기존의 수능에서 영어 과목은 빠지고 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만 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예. 그럼 2016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부담이 확 줄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네. 내년에 이제 확정하겠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공교육이 충분히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는 이제 말하기, 쓰기까지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말하기, 쓰기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걸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만약에 도입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학부모님도 불안하시니까 또 다 사교육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교육을 계속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도입해도 충분히 공교육에서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6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15년 연말에 치는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에서 영어 교과는 없어지게 되고 국가 영어 능력 평가로 이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쪼록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의 부담이 확 줄면서도 그렇죠. 또 실용 영어가로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정말 회화 중심으로 생활 영어 중심으로 잘 공부하다가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그렇죠. 사실은 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생활 영어 잘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 교육의 목표인 거지.
굳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영어라는 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네. 영어는 그 목표가 아니라 이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장관님의 말씀도 들으셨는데, 그럼 이런 변화에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저희 EBS 잉글리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장관님께서 지금 새로 이제 도입되는 그 국가 영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뭐 학생들의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그